자, 본격적으로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화학 파트, 2학기 화학 파트. 교과서는 172쪽 중단원으로 보자면은 제목이 이제 화학 변화입니다. 그죠? 2학기 때 나오게 되는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돼요. 2학기 때 화학 변화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처음에 하는 게 그 173쪽에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 의미가 남는 화학 반응은 뭐 어떤 게 있느냐 이거죠. 근데 그걸 살펴보니까 대부분 이거 두 개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가 씨발 자꾸 흔들리고 있지. 첫 번째가 무슨 반응이고?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산화 반응이 있고 환원 반응이 있는데 두 개가 항상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거 일단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사뿌까마. 다음 시간부터는 요거 한 개만 써야 되겠다. 이거도 그냥 방과후할 때는 쓰는 양이 정규 수업 때보다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에 하다가 지우고 하면은 녹화하기에도 귀찮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사진 찍어가든지 필기하기도 좀 귀찮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고치달라고 했는데 고치지도 않고 크게 두 개예요. 주의하실 점, 화학 변화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화학 변화인 경우에나 핵 변화인 경우에는 반응이란 말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 있죠. 물리적 변화, 그다음 화학적 변화, 화학 변화, 그 다음에 핵 변화 이렇게 있는데 세 개를 제 기억에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 개 구분하는 거 했어요?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핵변화는 언급을 해주는 선생님도 있고 교과서상에는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분필을 빠겠다. 물질에 뭐가 생겼다. 변화가 생겼죠. 그런데 물질의 종류가 바뀐 거는 아니죠.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화학 변화라는 거는 반드시 뭐가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뭐가 있고 전이 있고 그 다음에 변화 후의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졸라 많이 흔드네. 뭐가 반드시 변해야 된다. 물질 종류가 변화되어야 돼. 물리적 변화는 모양 혹은 뭐 질량, 뭐 상태.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화학 변화하고 헷갈리는 게 물이 증발하면 수증기가 되죠. 그거는 액체 상태에서 뭐가 된 거지? 기체 상태로 바뀐 거지만은 H2O라고 하는 놈의 종류가 변한 거는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상태 변화라고 하죠. 상태 변화는 물리적 변화의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혼합, 뭐라고요? 두 물질을 그냥 한 공간 안에 어떻게 말 그대로 섞어주는 거예요. 믹스해 주는 거죠. 그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뭐가 제일 나을까요? 소금하고 설탕을 그냥 가루 상태에서 그냥 한 군데 넣고 쭉 흔들었어요. 됐니?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구분하기는 좀 어렵지만 찍어서 먹어보면은 단맛도 나다가 짠맛도 나고, 즉 소금과 설탕의 성질이 어떻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자신의 물질 상태가 그 입자가 서로 한 공간 안에서 뒤섞여 있다는 것 뿐이지 물질의 종류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혼합의 과정의 반대는 뭐죠? 그 나눈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는 나눈다라고 하는 게 참 범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혼합된 놈을 각각 다시 갈라주는 거는 분리라고 합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뭐로? 화학적으로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원소 물질을 하나로 팍 합쳐가지고 새로운 분자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변화하기 전에 물질의 종류 몇 개? 2개였는데 합쳐지고 나니까 한 종류로 바뀌게 되죠. 대표적으로 수소기체 한 종류하고 산소기체 한 종류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2개를 빵 합쳤더니 뭐가 만들어지더라? 물이 만들어졌다 라고 할 때 물론 물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물이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그 경우에는 수소 원소와 산소 원소가 결합을 통해서 물질 하나를 새로 만들어냈죠. 맞죠? 이 경우는 물리적 변화야? 화학적 변화야? 화학적 변화, 화학 반응 되겠습니다. 됐니? 예. 이처럼 2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됐죠? 이런 걸 화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또는 화학 결합. 아까 물리적 반응일 때는 뭐였죠? 변화일 때는 2개 섞는 거를 혼합이라고 그랬죠. 예, 이게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과서상으로. 그 정도 좀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물을 다시 어떻게 어찌어찌 해가지고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로 나눌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아까 혼합된 놈을 나누는 걸 뭐라고 했지? 분리. 근데 화학적으로는 분해라고 해줍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해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해리.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예 다른 원자 핵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반응을 핵반응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주의하실 점은 선생님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는 핵반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화학적 반응은 물질의 종류가 새롭게 만들어지긴 해도 그 반응에 참여해 있는 원자나 원소의 종류는 안 바뀝니다. 됐니? 다만 걔네들의 원자나 원소에 뭐가 바뀔 뿐이다. 결합 방식이나 한 분자를 이루는 배열, 분자를 이루는 배열이 바뀌는, 그러니까 분자의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요? 분자의 종류, 입자의 종류가 바뀌는 건데 핵반응은 원자 한 개가 아예 다른 종류의 원소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두 원자를 합쳐가지고 큰 원자 하나 만들었네. 이거를 융합이라고 하고요. 핵융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큰 원자 하나를 나눠가지고 작은 2개 이상의 원자로 갈라쳤다. 그럼 뭘까요? 그때는 분열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지금처럼 얘기했는 어떤 명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세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잘 익혀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나중에 공부할 때 효율 좀 높여서 할 수가 있다. 그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화학 반응은 크게 아까 보니까 형태적으로 보면 뭐하고 뭐가 있지? 합쳐지는 화합이 있고 나뉘어지는 분해가 있는데 통합과학에서 다루고자 하는 거는 물질의 성향을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반응은 산화 환원 반응 아니면 뭐로 나눌 수 있다? 중화 반응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실적인 얘기부터 할까요? 얘가 중간고사 범위일 거예요. 이사원 선생님 성향상 봤을 때 진도 다 안 빼도 어차피 저까지 시험 문제 다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중화 반응이 뭐 기말범위 되겠습니다. 이쪽 두 단원에 대한 거를 하면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너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네? 그렇죠. 네. 우리의 이상원 쌤이라면 아마 그걸 바라실 겁니다. 그죠? 졸라 세세한 부분까지 암기하기를 바라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쓰자면 뭘까요?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하고 하는 주요 테마가 뭘까요? 대상이. 뭘 암기? 결국에는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예. 그런데 무턱대고 얘만 외우면 시험을 잘 칠 수 있느냐? 아니죠. 식은 화학 반응식은 크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각종 화학식과 그죠?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게 되어 있느냐 하면 뭐가 표현되게 되어 있다. 화살표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럼 단순히 얘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화학 반응식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복잡하게 쓴 거야, 간단하게 줄여서 쓴 거야. 사실은 간단하게 줄여서 쓰고자 만든 게 화학 반응식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죠. 수소하고 산소를 전기불꽃 튀어가지고 물을 분자를 화합해냈다. 라고 하는 지금 방금 말이 뭐를 설명한 거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표현할 때는 뭐 가지고 표현합니까? 뭘로 표현해요 원래? 말로 표현하죠. 예. 그러니까 말로 표현된 것을 뭘로? 반응식으로 표현해내고, 그러니까 결국 시험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에서 문장으로 주어졌는 것을 쭉 읽었을 때, 아, 이게 뭘 의미하는구나, 라는 거를 내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아무 말 없이 화학 반응식을 제시해주고 난 다음에, 이 반응이 뭐냐고 설명하라는 건 결국 그 화학 반응식을 읽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만 해볼게요. 나는 웬만한 거 화학 반응식 다 표현할 수 있다. 손 들어봐. 웬만한 거 다 표현한다. 그럼 다시 물어볼게. 한 놈도 없네. 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어쨌든 어떤 절차에 어떤 쉽게 얘기해서 요령이라도 익혀서 화학 반응식을 표현해 보고 싶다. 손 들어봐. 없어? 씨발 수업하지 마. 꺼져. 여기 왜 왔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화학 파트가 남은 부분이 진도가 그렇게 양이 많이 안 돼요. 얘기할 내용은 얼마 안 되는데 결국 뭐 때문에 시간을 많이 까먹을까? 그렇죠. 너네가 제가 필기해주는 화학 반응식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헤매는 것 때문에 설명 하나하나씩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수업 길게 안 해요. 그냥 이 전반적인 것만 하나 전달하고 끝날 건데 시험에 나오는 화학 반응식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마 산화 환원 반응하고 중화 반응식은요 다 합치면 이때까지 수능에서 나왔던 거 다 두드려 합쳐도 한 25개 안팎일 거예요. 화학 반응식이 최대로 잡아도. 근데 그걸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옛날처럼 화학 반응식을 쓰라고 하지는 않거든. 이성환 쌤은 쓰라고 합니다. 그죠? 서술형에서 어떻게 그런 거를 문제로 낼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런 물어보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딨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들어보고 있으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화학인데 그죠? 그 바꿔 얘기하면 제가 굳이 방과 후 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물리나 화학을 좀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좀 힘든 건 사실인데 좀 한번 익혀놨을 때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리고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쭉 내 몸에 좀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으면, 물론 그때그때마다 공부는 스스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예, 연습해야 되고요. 예. 연습 기본적인 걸 남들보다 한 5분의 1선에서만 연습을 해도 내가 익히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면은 그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학원 강사를 할 때도 그 생각을 했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때도 가급적이면 어떤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노력했을까? 첫 번째, 별로 시간 투자 안 해도 암기가 잘 되는 방법. 그죠? 그리고 저 내용을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예. 물론 최고의 방법으로는 무엇일까요? 정 안 되면 그냥 통째로 외우자 이런 방법도 쓰긴 썼어요. 심지어 수학에서도 그런 방법을 쓴 적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 저도 이과지 않습니까? 예. 이과라고 해서 수학이 다 이해돼요? 그런 놈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내가 수학이 다 이해 안 되는 걸 보고 난 때려쳐 죽여도 수학과는 못 가겠구나. 나중에 보니까 내보다 수학 졸라 못한 새끼들이 수학과 가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수학학원 차려가지고 원장하고 있고. 예. 만나면 그 얘기합니다. 이거 씨발놈들아. 그 싫어하는데 똑같아요. 근데 제가 유달리 과학 어떤 이론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를 잘하거나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다만 그거를 가급적 좀 시험을 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도로 쓴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한 번은 안내는 해드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건 여러분들의 뭡니까? 선택이죠. 노력.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일단 화학 반응식에 대한 개념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 갈 건가에 대한 거를 좀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그걸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시험 문제는 대부분 이게 다예요. 네. 진도 먼저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좀 얘기하면, 한동안 173쪽에서 177쪽까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지구 탄생부터 현재까지 오면서,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지질시대 동안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주로 있었던 어떤 지구 역사의 어떤 의미 있는 것들, 혹은 인류에게 의미 있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몇 개 반응을 말 그대로 177쪽까지는 말로 써놓은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과제를 하나 드리자면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173쪽에서 177쪽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거기에 나온 화학 반응이 어떤 화학 반응인지는 목록을 한번 정리를 해봐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78쪽부터 쭉 넘어가면은 183쪽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그거겠죠. 중간고사인데 그 안에는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산화 환원 반응을 이제 목록을 쭉 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거를 앞에서 설명해 놓은 것도 있거든요. 네. 물론 철의 재련 방식 같은 경우에는 좀 자세하게 한번 다루긴 다뤄야 됩니다만은, 그래서 결국 지금 짧은 시간 동안 자기가 좀 화학 문제는 좀 웬만하면 좀 중간고사 거 빨리 끝내고 싶다 그러면 이 방법도 있어요. 172쪽에서 아까 몇 페이지죠? 183쪽까지 나오는 화학 반응 식이 말로 돼 있는 게 있고 식하고 같이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쭈르륵 정리해 가지고 말 뜻하고 화학 반응식하고 그냥 달달 외워버리는 것도 차라리 속 편한 방법이에요. 네. 중간고사 전에. 지금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편합니다. 그죠? 네. 그 안에서 어차피 6문제 나는 거니까. 5문제는 객관식이고, 한 문제는 이제 마의 서술형이겠죠. 근데 뻔합니다. 뭐 주겠습니까? 뭐 어떻게 된다는데 화학 반응식으로 쓰시오. 이러겠죠? 내가 너무 이상한 셈을 까나? 할 수 없어. 원래 그래요. 그렇게 하면 내실 거예요, 아마. 그게 제일 채점하기 좋고. 마찬가지로 중화 반응도 어떻겠습니까? 몇 가지 대표적인 식이 이제 184쪽부터 쭉 나오겠죠. 다만 얘는 이제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중화 반응이 일어나려면 원래 조건이 필요하긴 한데 1학년 때 하는 통합과학에서의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만 다룹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뭐도 알아야 될까? 산과 염기의 종류하고 화학식이나 기본적인 성질은 좀 목록을 정리해놔야 되겠죠. 그 교과서에 다 있어요. 예. 물론 제가 또 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산과 염기의 종류까지가 중간고사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작년에 제 기억에 2학기 중간고사 때 산과 염기의 종류까지 들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그래서 오늘은 좀 이 화학 반응식을 좀 접근하는 방법론을 좀 하나 좀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별거 없어요. 그것만 좀 오늘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기억해보고, 그리고 산화환원 반응을 정의하는 방식. 뭐라고요? 산화환원 반응은 도대체 어떤 걸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좀 간단히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학 반응식은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게요. 화학 반응식의 구성이라고 할게요. 일단 반드시 가운데 뭐가 하나 들어간다. 화살표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왼쪽에도 뭐가 적혀 있고 화학식이 적혀 있고요. 화학식에는 경우에 따라 정수로 뭐가 붙어 있다. 개수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정수로. 그죠?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쪽 오른편에도 개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식이 있는데 각각의 장소에서의 화학식의 개수는 1개 이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가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무슨 뜻일까요? 화학식은 물질의 종류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지? 맞아요. 예. 종류가 어때야 된다? 즉 우리가 왼쪽을 뭐라고 얘기하고 반응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반응 후라고 얘기한다면 이때 각각의 물질을 나타내는 말이 있죠. 반응 전에 있는 화학식들을 전부 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뭐라고 한다? 반응물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반응 후에 있는 물질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생성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성립하는 게 첫 번째로 이런 게 있죠.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상태가, 상태하니까 좀 그렇네. 어떤 요소가 반드시 어떤 경우가 있다. 똑같은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그죠? 네. 첫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같아야 되는 거. 각각을 구성하는 뭐가 같아야 된다. 원소의 종류가 같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응 전에 있는 화학식에 있는 원소 살펴봤더니 H하고 O가 있어요. 근데 반응 후에 나타나는 물질이 H로만 구성되어 있다? 말되나 안 되나? 안 된다는 거예요. 됐니?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각각을 구성하고 있는, 방금 나왔었는데 뭐가 반드시 같아야 된다? 원자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즉, 야야야, 이거 두 개가 반드시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뭐가 성립하고 있다는 말이다. 어떤 화학 반응식이든 간에 질량이 같아야 된다. 즉 바꿔 얘기하면 이거를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뭐가 같아야 된다. 총 질량이 어때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주어진 화학 반응식이 제대로 된 놈인지 아닌지 파악하기에 제일 좋은 거는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알파벳의 종류하고 오른쪽에 있는 알파벳의 종류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개수를 이용해 가지고 각각의 개수가 같은지. 됐나요? 오케이? 네. 그럼 이걸 제외하고는 반드시 이거를 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특히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개수비는 뭐는? 요거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시다. 개수비는 무슨 비? 질량비가 아닙니다. 알겠죠? 조심하세요. 굳이 여기서는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 얘기 안 하는데 말로만 언급할게요. 개수비는 분자 수의 비와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분자 수, 반응하는.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반응하는 물질과 생성되는 물질이 모두 기체 상태일 때. 무슨 상태일 때? 기체 상태일 때 기체의 부피비와 일치합니다. 중학교 때 아마 나왔을걸요? 기체 반응의 법칙 뭐 이런 말 안 들어봤나? 아보가드로의 법칙.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뭐 들어보이. 뭐 고등학교 때 가져오는 비율이 거의 별로 없다 보여. 그게 참 문제인데. 그래서 요 원칙에만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 뭐를? 물질 이름을 호환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죠. 뭐로? 됐죠? 그러니까 이때 화학식은 당연히 뭘로 표현된 거? 됐어요? 오케이? 이때 화학식은 단순히 원소 물질일 수도 있고요. 뭐라고요? 네. 그 경우에는 결합이 있나 없나? 결합이 존재는 하는데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속 물질. 뭐라고요? 네. H2O 그러면은 결합을 알아야 돼요. 뭐라고? H하고 O가 뭐니까? 금속, 비금속. 비금속끼리 결합을 했죠. 따라서 H2O는 무슨 결합하고 있는 거지? 공유 결합하고 있죠. 공유 결합을 내가 H하고 O를 합쳐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H2O밖에 나올 수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공유 결합의 성질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화학식을 안다는 얘기는 결국 1학기 때 했던 내용 중에 뭐와 하나하나 가볼까요? 내가 뭐를 구분하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는 것은 화학 결합을 알려면 화학 결합을 내가 자유자재로 쓴다는 것은 뭐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원소 구분이 자유자재로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무슨 원소와 무슨 원소?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그죠? 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나면 무슨 결합이에요? 그건 이온 결합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원소 구분이 된다는 건 결국 뭐를 이해한다는 말이다. 그렇죠. 주기율표를 제발 좀 2학기 됐을 때도 오죽하면 주기율표를 다시 한번 한 3-4번 그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막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내가 표정을 볼 거 아니야. 여러분들 포커페이스가 너무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뭐냐면은 전혀 감정에 얽매이지 않은 어떤 초점이, 눈의 초점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저 뚫어져 가지고 저 어디 뒤에인가 잡혀 있을 때가 있어요. 막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뭐 하려고 이 수업을 하고 있을까 이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저는 무조건 그렇게 합니다. 다시 처음 돌아갑니다. 물어봤을 때 모르면. 좀 시간이 들더라도 그런 과정은 좀 잔소리 먹더라도, 근데 실제로 많은 시간이 투자가 필요하냐 꼭 그런 건 아니거든. 제가 이런 얘기 할 때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딱 2시간만 좀 봐라. 어차피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할 거잖아 라고 얘기하고 제발 집에 가서 보라고 하면 그날은 어차피 공부 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요런 라인으로 좀 돼 간다라는 거 뭐 좀 아시면 되겠고요. 하나하나 이 구체적인 예는 다음 시간부터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로 이제 중간고사에는 제일 큰 게 이제 이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구별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볼게요. 실제로 큰 내용은 오늘 이 얘기하면 중간고사의 큰 내용은 끝난 거예요. 이게 큰 줄기로 보자면 제일 큰 거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두 개는 정확하게 반대의 반응입니다. 반대의 반응인데 반드시 무슨 반응이다? 동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에서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돈을 주셨대. 그 말은 누군가는 반드시 잃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길바닥에서 동전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그 동전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딘가 산속에 땅속에 파묻혀져 있던 금속이 파내어져서 거기에서 딱 빠져나왔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삥 뜯겼다면은 어떤 놈이 있다? 삥 뜯은 새끼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니? 그래서 산화환원을 우리가 주로 얘기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누구? 이걸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이거는 그냥 갖다놔서 그냥 말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산소와의 결합 또는 분리가 아니죠. 요때 쓰는 말이 해리 여부에 따라 산화환원이 나뉘죠. 어떻게 나뉘느냐? O와 결합을 하면은 뭐라고 한다? 이거를 산화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O와 떨어져 나갑니다. 헬이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환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별거 없죠? 근데 이 방법이 별로 안 좋더라 이거예요. 왜? 세상의 산화환원 반응 중에 산소가 반드시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쓰는 방법이 약간 변종이죠. 바로 누구의 이동?
예, 전자의 이동. 이것도 역시 전자와의 이제 전자를 얻는 경우가 있고 뭐 하는 경우가 있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전자를 손실하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전자를 잃어버리는 걸 산화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전자 결합을 해버리면은 뭐다? 요게 환원 되겠습니다. 이때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물질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전자의 이동은 항상 뭐하고 좀 따라다니느냐 하면 나중에 산염기 다룰 때 뭐 다룰 때? 산염기 다룰 때 누구? H와의 결합이냐 혹은 해리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도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H를 손실하면은 뭐다? 산화고요. H 결합이 이루어지면 환원이 됩니다. 됐나요? 네. 되냐고? 예. 이상한데? 좀비 같아, 전부. 세 번째, 빙실치. 예.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 더 있는데, 이건 갈로 치겠습니다. 예. 교과서에서 언급이 안 된 방식이 하나 있는데, 이상한 쌤이 아마 얘기할 확률이 높아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100% 했을 거예요. 안 해도 되거든. 뭔지 알지? 원소마다 뭐가 지정이 되어 있냐면요. 그렇죠. 산화수, 이게 넘버입니다. 넘버. 숫자입니다. 산화수, 변화 양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변화 양식이라는 건 이거예요. 숫자가 변화 전에서 변화 후로 숫자가 증가했느냐 아니면 숫자가 감소했느냐 이 여부를 가지고 따지는 방식인데 이건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산화수가 뭐 하게 되면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산화라고 하고요. 그러면 누군가 증가하는 동안 어떤 놈은 뭐 한다? 감소를 하는데 감소하는 것을 환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각각의 내용에서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좀 필요한 게 뭐냐? 주기율표까지 다시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제일 만능인 방법은 뭘까? 고등학교 입장에서 보면 너가 나중에 2학년 이상 돼서 화학원이나 화학2를 할 때는 이제 대놓고 이제 산화환원, 심지어는 산화환원 반응을 구분해내라 하거든요. 뭔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반응이 다 산화환원 반응이 아닐 수도 있잖아. 중화 반응일 수도 있잖아. 구분하라 하거든. 그때 가장 만능으로 쓰이는 거는 이론상으로 누굴까요? 이거예요. 근데 이건 어떤 약점이 있지? 산화수를 다 외워야 돼. 외운다는 얘기는 이 뜻이에요. 주어진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산화수가 지정된 놈도 있고 지정이 안 된 놈도 있거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 1짜리인 놈이 어떤 경우에 2가 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좀 귀찮죠. 그래서 이거는 화학2 정도에서 특수한 경우에만 쓰는 거예요. 됐니? 그럼 가장 만능으로 쓰이는 건 누구? 이거예요. 그러려면 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야 되다 보니까 전자 배치에 대한 것을 1학기 때 했던 것을 어느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좀 인식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시간 예고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단 174쪽부터 177쪽까지
여러분들한테 아까 그냥 간단한 과제로 내드렸던 한번 읽어보고 목록 정리해오라 그랬죠? 네, 그거를 모두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갖고 그 중에서 철의 재련하고 화석연료의 연소 반응이라는 두 개는 좀 세부적인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목요일 날 화학을 하고 금요일에는 생명과학 파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